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장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5일이고요. 9월달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일주일을 복귀를 하자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9월 1일 날 좀 폭락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9월 1일 그 다음에 8월 30일 연 이틀 좀 하락이 나왔다가 되게 기분 좋았던 건 화, 수, 목 요렇게 떨어진 걸 회복을 해주고 사실은 오늘 시장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보시면 3분봉으로 볼게요. 오늘 시장도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좀 좋다가 시장이 흐르멍텅하게 좀 빠지다가 다시 회복해 주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커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요게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부분에서 고용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예측치,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고용지수, 농업이 아닌 부분에서 고용지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건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리겠구나. 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장이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 초반에 정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위주, 하이닉스 위주죠. 하이닉스 위주로 쭉 상승을 했다가 눈치 보기 장세, 하필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눈치 보기 장세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양호해 보입니다. 장 후반에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과 똑같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봉의 현재 색깔은 3시 한 5분 됐는데요. 봉의 색깔은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32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음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배드뉴스 이즈 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까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경기가 나쁘다라는 건데 시장이 좋은 거 거품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로 또 돌아가면 이때 코로나 때 이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걸까요? 네. 주식시장은요 언제나 선반영입니다. 한 1분기 내지 2분기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놓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푸니까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요때는 금리 인하기였습니다. 뭐 이때처럼 폭등적인 장이 오진 않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각도가 꽤 세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많이 올라간 만큼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건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저번 주만 해도 그러니까 한 8월 중순 때만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시장이 화수목금 상태를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3250을 찍는다.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매도.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그러니까 3200포인트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 매도.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변수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찬찬히 시장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장이면 전 그런 코멘트도 안 하죠. 여기서 이제 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여기서는 매도, 현금을 마련해 놓으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살펴보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다 좋죠. 알테오진 1.5, 파마리서치는 아니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HLB 그렇게 안 올라갔다 HLB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 코롱 티슈진, 뭐 케어젠,
뭐 이런 종목들, 올릭스 여전히 파워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움직임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오늘 양봉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지금 이 정고점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여기도 넘고 있지 못합니다. 88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한참 올라갈 룸은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뭐 전체적인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코스피보다는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빚을 내는 기업들이 많겠죠. 자본금이 없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한번 올라가 줄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거래도 좀 괜찮게 붙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수급은 없습니다. 예, 현물을 보시면 지금 1,000억이 넘는 게 없죠.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합쳐서.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플레이를 좀 해주네요. 예, 선물을 어저께 좀 매도를 해서 제가 약간 찝찝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은 선물과 옵션 쪽에서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월요일날까지 좀 강한 시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일단은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은 HD 현대 계열사들,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인프라코어 요렇게 뭐 BESS라고 해가지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배터리 저장 장치 쪽 뭐 1,400조 정도 수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일렉트릭 좀 올라가고 있고 CJ가 오전보다는 좋진 않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오늘 되게 어지럽습니다. CJ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CJ 올리브영과 합병 얘기가 나왔다가 합병 아닙니다 라고 얘기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 지주사들 보자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CJ라는 지주사를 찝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주사 격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가들이 꽤 괜찮네요. 뭐 다른 특별한 이슈들이 다 있긴 한데 현대가들이 좀 괜찮고 나머지는 크게 뭔가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가지는 않죠. 섹터를 만들어가지는 않은데 2차전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들 이제 얘기를 안 하시죠.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떨어질 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자녀분들한테 정말 올바른 성교육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런 예민한 얘기를 팩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틀린 거나 맞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좀 뒤끝없게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많이 합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BW의 구주주 청약은 33% 나왔거든요. 그래서 망했다. 어저께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일반 청약으로 돌아가서 그게 지금 뭐 몇천 프로 나왔다고 하네요. 가격이 워낙 쌉니다. 5만 원이니까. 그냥 지금 팔아도 되겠네. 막 이런 마인드로 지금 팔 수는 없지만 당장. 그런 마인드로 BW 청약 흥행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급등이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LNF를 보자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대장주로 보자 했잖아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이 자리를 지켜서 어저께 음봉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여기서 양봉으로 받아줘야 된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약간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60일선을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60일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34만 원을 깬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약간은 다음 턴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턴이 옛날처럼 오늘 2차 전지 거의 특집입니다.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뭐 1년 반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런 애들도 가잖아요. ESS로.
그럼 ESS의 대장주는 누구다? LG엔솔. LG엔솔. 그래서 제가 뭐 하루하루 타점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조건 지금 제가 사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게 들릴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루에 컨텐츠를 짜고 레벨업을 녹화하러 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 양봉으로 떠 있지 않은, 제가 어저께 다시 녹화 보셔도 됩니다. 양봉으로 돌려 세우지 못하면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이유는 없고, 지금 뭐 예를 들 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 당국 공장에 뭐 미국에서 뭐 지금 압수수색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게 진작 나왔으면 오전에 이렇게 쭈루룩 더 밀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미끄러져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자리가 중요했는데 양봉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61선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양봉을 보여주면 2차전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아마도 제가 어저께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HMM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HMM 오늘 아마 단타족들이 여기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1000억 정도 터졌고요. 단타족들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고, 초반에 이슈를 틈타서 만약에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거래량으로는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죠. 한 번 있었던 재료를 재탕할 시 그게 다시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예전에 요때 있죠, 요때 보이시나요? 네, 이때랑 요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2023년도 말, 이때가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HMM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침부터 아마 트레이딩 붙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을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2% 상승은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고점에 따라 붙으신 분은 하루 만에 거의 지금 한 7% 정도 손해를 보신 거예요. 이 말은 주식시장 격언 중에 재탕하는 재료는 예전만큼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HMM이 포스코의 인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원래 있었던 재료를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또 올라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수설로 인해서 단기적인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져보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비노멀 고용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시간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제대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시장의 월요일 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나름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금요일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시장은 좀 흘려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공격적이게 시장을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